두드러기 치료의 가장 1차적인 치료 방법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죠. 이제 항히스타민제, 안티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의 수용체에 대신 붙어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보통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없고 장기 복용이 가능한 약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최소 한 두세 가지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알레르기 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을 때 이제 두드러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량을 늘려서 복용을 해보고 뭐 두드러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먹어라 라고 권유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항히스타민제는 과연 부작용이 없는 약물일까?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두드러기가 일어나면 히스타민을 억제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얼핏 생각하기에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일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스타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인체에서 외부에서 뭐 해로운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오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요.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히스타민은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염증도 유도하지만 그러므로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을 때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다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요. 혹은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 이제 콧물이 나와서 재채기를 하면 외부로부터 해로운 물질이 코 안으로 점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몸 안에 이제 내 몸에 해로운 물질, 즉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만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성 두드러기나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시도 때도 없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요. 이제 그로 인해 가려운 팽진을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죠. 히스타민의 작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즉, 이제 항히스타민제란 이유 없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것을 해결해서 치료해주는 약이 절대 아니고요.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신 붙어서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작용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적으로 분비된 히스타민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항히스타민제가 과연 부작용이 없는 약물인가? 보통 많이 알고 계신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리움이나 멍함입니다. 물론 2세대, 3세대 이제 항히스타민제들이 개발되면서 BBB를 이제 뇌를 통과하지 못하여서 신경계에 작용을 하지 않도록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졸리고 멍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종종 표현을 하십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서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혈관 확장이 억제되거나 혹은 위점막선이나 침샘 등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이제 구강건조, 소화불량, 오심구토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라고 보다는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만성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치료법이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점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장복하다 보면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내성이 없는 약이라고는 하지만 장복을 하시다 보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요, 한 알 복용하면 하루 정도는 두드러기가 안 나는 것 같았는데 점차 한 알 먹어도 반나절도 못 가 두드러기가 또 생기거나 혹은 한 알로는 증상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알을 추가로 먹어야 한다거나 이런 패턴으로 이제 발전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의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보통 이제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늘려서 처방을 받으시거나 혹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첨가가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이 히스타민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치료해주는 약물이 아니고,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장복으로 인해서 약물의 감수성이 떨어질 때 계속해서 약물을 늘려서 복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날 때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드러기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연에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약물의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복용량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가능하다면 두드러기가 일어날 때 최소한의 용량을 복용해 보시고, 만약 이제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추가로 더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히스타민이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도록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피부호흡건강법에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처음부터 무조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중단하시지는 말고요, 최소한의 용량으로 필요할 때만 복용을 하시도록, 그러면서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 치료 과정에서 이전보다 만약 적은 용량의 약으로 오랜 기간 두드러기가 진정이 된다면 비정상적인 히스타민의 분배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치료 예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드러기 치료,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 환자분의 의지와 인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극심한 가려움이 있는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가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이나 심리적으로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먼 길을 보신다면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치료 계획을 상의해 나가시면서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하지 않고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하셔야 합니다.